그날 밤 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의 목에 대었다. 피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을 적시는 게 느껴졌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이 순간 복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였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지우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을 요구하던 내가 이제 내 가족이 돼서 후회할 줄 알았어. 그 메시지가 발송되는 소리가 내 가슴속에서 울리는 총성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의 비밀 하나로 무너진 결혼식 전날 밤에 일어났다. 그녀는 내 미래 시누이, 지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배신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진 바보였다. 서울의 여름은 항상 습하고 끈적거렸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그 더위는 사람의 피부를 핥아먹는 듯 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니, 떨린 게 아니라 분노가 몸을 휘감아 떨림으로 변한 거였다.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미래 시누이. 웃기지도 않는 호칭.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가족처럼 불렀다. 그게 그녀의 속임수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얼마나 조잡한지. 여보세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러나왔다. 마치 사과처럼 부드럽고 영롱하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사과 안에는 독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빠가 왜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려 해? 가족이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울고 계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갔다. 그녀가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지은아, 내가 모를 리 없잖아. 내가 그 가족을 요구한 거 다 알았어. 내 엄마의 유산, 아버지의 회사 주식, 심지어 내 동생의 장학금까지. 내가 그 모든 걸 노린 거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언니, 그건 오해야. 오빠가 잘못 이해한 거야? 나 그냥 가족을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 나는 전화를 스피커로 바꿔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집어들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로그, 그녀가 내 이름으로 위조한 서명들. 내가 내 신분증을 훔쳐서 대출을 받았어. 5억 원 그 돈으로 내 사업을 키웠지? 그리고 오빠한테 번니 가족이 부자라서 좋다면서 속삭였어. 그게 내 사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니, 제발. 들어봐. 나도 힘들었어. 우리 집이 파산 직전이었고 오빠를 사랑하니까? 사랑. 내가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오빠의 가족을 사랑한 거잖아.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내 가족이 무너진 그날 그녀의 눈물은 없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1년 전이었다. 나는 평범한 마케터였다. 28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싱글. 직장에서 만난 민준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키 크고 미소가 부드러운 남자. 첫 데이트에서 그는 말했다. 나 시누이 동생이 있는데 지은이 아직 대학생이야. 가끔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그때 나는 웃었다. 가족애가 듬직해 보였다. 지은을 처음 만난 건 민준의 생일 파티였다. 그녀는 22살,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예쁜 애였다. 긴 머리, 큰 눈, 그리고 그 미소. 언니. 오빠가 자꾸 언니 얘기해요. 진짜 예쁘시네요. 그녀가 내 팔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동생 같은 귀여운 시누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언니가 시집 오면 우리 둘이 쇼핑 가요. 오빠는 무시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민준의 가족은 중산층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지은의 집은 달랐다. 그녀의 부모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나중에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힘들어해. 학비도 못 내고 나는 동정했다. 도와줄게. 나도 여유 있으니까 그게 실수였다. 첫 번째 배신은 작았다. 지은이 내 지갑을 슬쩍 훔쳐 신용카드를 복제했다. 작은 쇼핑, 100만 원 나는 용서했다. 미안해, 언니. 충동적이었어. 그녀가 울며 사과했다. 민준도 중재했다. 지은이가 반성했어. 봐줘, 나는 봐줬다.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컸다. 그녀가 내 직장 동료에게 접근해 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빼돌렸다. 그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에 내 콘셉트가 그대로 들어갔다. 상사가 물었다. 너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또 울었다. 언니, 나 디자인 대회 나가야 해서. 제발 오빠한테 말하지 마. 나는 또 용서했다. 민준과의 결혼이 가까워지던 때였다. 가족이잖아.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다. 하지만 세 번째, 그건 용서할 수 없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진단. 치료비가 3억 원. 나는 내 저축을 털었다. 어머니의 유산 2억, 아버지의 주식 일부를 팔아 1억. 민준아,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그는 울었다. 고마워, 사랑해. 지은이 그걸 알았다. 그녀가 내 은행 앱에 접근한 흔적이 있었다. 어떻게?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훔쳤던 거였다. 데이트 중에 슬쩍 본 거. 그녀는 내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 1억 원. 그녀의 사업 계좌로. 패션 브랜드 런칭 자금. 언니, 이건 빌린 거야.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요구했다. 민준에게 속삭였다. 언니 가족이 부자라서 좋네. 오빠, 나도 언니처럼 돼야 해. 민준이 의심했다. 지은아, 왜 그래? 그녀는 울었다. 오빠, 나 무서워. 언니가 우리 가족을 이용해? 그게 전환점이었다. 민준이 나에게 물었다. 너, 돈 때문에 나랑 사귀는 거야? 나는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그는 지은의 말만 믿었다. 가족의 피는 더 두껍다며. 결혼식 1주 전, 민준이 헤어지자고 했다. 미안해. 지은이가.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무능해졌다. 내 돈은 사라졌고 가족의 유산은 증발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조사했다. 사설 탐정 고용. 지은의 모든 걸 파헤쳤다. 그녀의 빚, 위조 서류, 심지어 민준과의 과거. 그녀가 민준을 유혹한 게 아니었다. 이미 다른 남자와의 스캔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진짜는 그녀가 내 가족의 비밀을 파헤친 거였다.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부패 스캔들. 어머니의 사망 원인, 자살이 아니라 살인 미수. 지은이 그걸 이용했다. 언니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면 다 끝이야. 그녀가 내게 보낸 익명 메시지. 그래서 돈을 요구한 거였다. 나는 칼을 쥐었다. 비유적으로. 진짜 칼이 아니라 법의 칼로.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열었다. 언니. 나는 들어갔다. 테이블에 서류를 던졌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이야?
이제 내가 내 가족의 일부가 돼서 같이 지옥을 맛봐.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았다. 세무서 신고, 언론에 유출. 그리고 민준에게 진실을. 내 동생이 우리를 배신했어.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 바보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부서진 유리처럼 다시 붙일 수 없었다. 지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언니, 왜 내 사업이?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녹음된 그녀의 고백을 재생했다. 이게 내 목소리잖아. 가족을 요구하던 내가? 그녀의 비명이 들려왔다. 언니, 제발.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울의 겨울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결혼이 취소된 지 3개월 후,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았다. 민준의 아파트. 그는 떠났고, 나는 빈 껍데기를 물려받았다. 렌트비는 내 목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나를 비웃는 듯 했다. 너는 왜 아직 여기 있어? 물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끈질겼다. 그녀의 메시지가 매일 왔다. 언니, 미안해. 만나서 얘기할래. 나는 읽고 지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계산된 증오, 그녀가 내게 한 대로 공정하게.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마케팅 대신 프리랜서 탐정 일을 시작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기술이 내 인생을 구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을 쫓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심지어 카카오톡 로그.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걸 알았다. 재벌 3세. 이번엔 진짜야. 그녀의 포스트.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내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민준과는?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한 번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이 피했다. 수진아,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옛 이름. 지은이가. 후회해.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후회. 그럼 왜 아직도 내 돈을 쥐고 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갚을게. 천천히. 천천히. 내 인생은 천천히 무너졌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쳤다. 그 순간 그의 떨림이 느껴졌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 1.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그녀의 패션 브랜드, 이언즈 위스퍼. 내 돈으로 시작된 그 브랜드. 나는 가짜 리뷰를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브랜드, 디자인 도둑질이야. 확인해봐. 증거 사진 첨부. 그녀의 포트폴리오와 내 옛 프로젝트 비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DC 인사이드, FM 코리아에 퍼졌다. 와, 이거 진짜 사기꾼 아니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녀의 매출이 떨어졌다. 주문 취소. 투자자들이 철수. 그녀의 SNS가 폭발했다. 거짓말. 증거 없어. 하지만 증거는 있었다. 내가 만든. 그녀가 전화했다. 언니, 이게 내 짓이야. 왜? 나 죽이려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대로 돌려주는 거야. 가족 요구. 이제 내 가족이 내 사업을 요구할 차례지.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병원비 못 내. 그럼 내가 도와. 내가 훔친 돈으로. 나는 끊었다. 마음이 아팠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쾌감이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상처를 채워주었다. 하지만 복수는 중독이었다. 다음 단계, 그녀의 관계. 그 재벌 3세, 태현. 나는 그의 회사에 익명 팩스를 보냈다. 지은의 과거 스캔들. 이 여자, 돈 때문에 접근. 주의하세요. 태현이 그녀를 버렸다. 클럽에서 만난 증언자들. 그의 돈만 노려. 지은이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다. 언니. 문 열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메이크업이 지워진 눈물 자국.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소파에 앉혔다. 물 한 잔을 건넸다. 왜? 내가 물었잖아. 가족을 요구하며.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빠 때문이었어. 오빠를 지키려고. 우리 집이 망할 뻔했어. 언니 가족의 돈이 구원 같았어. 구원. 내 어머니의 유산이 내 구원이야? 아버지의 땀이 내 사업 자금이야.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너, 나 사랑했다고 했잖아. 신우이처럼. 그녀가 울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공포가 더 컸어. 빈곤이 나를 삼켰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봤다. 다층적인 인간. 피해자이자 가해자.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공포. 나도 공포를 느꼈어. 민준이 떠날 때, 가족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도박, 어머니의 자살 시도. 나의 상처, 어머니의 죽음. 암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내가 훔친 돈 때문에 치료를 늦췄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리 없어. 사실이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의료 기록. 그녀가 무너졌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미안은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냈다. 이제 내가 선택해. 경찰에 가든 갚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랜만. 만나자. 그는 왔다. 카페에서.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수진아, 지은이가. 이상해. 나는 웃었다. 이상. 내 동생이 배신자야. 그의 눈물이 흘렀다. 알아. 다 알아. 미안해.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후회, 내 아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내가 선택한 가족이잖아. 그날 나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지은의 가족에게, 그녀의 어머니에게 편지. 딸이 당신의 빚을 갚으려 해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이 증거 첨부.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수진 씨, 제발. 지은이를 용서해주세요. 용서. 공정하게요. 나는 말했다. 빚을 갚으세요. 복수는 이제 가족 전체를 향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후회가 싹텄다. 이게 정말 공정할까? 아니, 후회는 아니었다. 정의였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내 창밖 한강이 여전히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은의 사업은 파산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투자자들은 사라졌고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락했다. 가끔 그녀의 포스트를 봤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댓글은 독이었다. 도둑질로 시작한 게 새로워.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이 점점 희미해졌다. 대신 공허가 왔다.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매주.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지은이 민준에게 말했다는 걸 알았다. 탐정 보고서. 언니가 나를 파괴했어? 오빠 가족이 망할 거야? 민준이 나에게 털어놓았다. 믿지 마, 지은이가 미쳤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그때 새로운 폭풍이 왔다. 내 아버지의 과거. 지은이 그걸 폭로하려 했다. 익명 게시판에. 이 여자 아버지, 부패 공무원. 증거 우스캔들 사진. 아버지의 은퇴 후 이틴 사건. 뇌물 수수 의혹. 나는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다. 수진아,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복수의 반격. 나는 지은을 추적했다. 그녀의 새 직장,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나는 잠입했다. 가짜 이력서로. 신입 디자이너예요. 그녀가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언니. 회의실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녀의 상사가 물었다. 너희 아는 사이야? 나는 웃었다. 네, 옛 친구죠. 그날 밤 스튜디오가 비었다.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왜 여기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내가 내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나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내 모든 게 있어? 위조, 도둑질, 폭로 시도. 그녀가 후퇴했다. 언니, 제발. 여기서 일해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내가 내 마지막을 앗아갔어.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버지가 다시 병들었어. 내 폭로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의도는? 의도. 내 모든 게 의도였어. 나는 USB를 부쉈다.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가짜. 진짜는 클라우드에 있었다. 이제 선택해. 내가 폭로한 걸 내가 폭로할 차례야. 그녀가 무릎 꿇었다. 돈 갚을게. 다 갚을게. 돈. 그게 다야.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훔친 건 돈이 아니야. 신뢰야. 가족이야. 우리는 울었다. 함께. 그 순간 증오가 녹아내렸다. 아니, 변했다. 더 깊은 증오로. 내가 민준을 유혹한 거 진짜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는 그냥 가족이었어. 하지만 언니를 질투했어. 언니처럼 완벽한 삶. 질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상처투성이었다. 질투. 그럼 왜 배신했어? 공포 때문이야. 빈곤이 나를 삼켰어. 언니 가족처럼 되고 싶었어. 나는 그녀를 놔주었다. 가, 하지만 기억해. 이건 끝이 아니야. 집에 돌아와. 나는 민준을 만났다. 공원 벤치. 지은이가 내게 뭐라고 했어? 그가 솔직히 말했다. 나, 지은이 도와주려고 했어. 내 돈 일부를. 내 돈, 나는 소리쳤다. 내가. 그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
사랑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배신의 연쇄. 민준도 가해자였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복수는 이제 그를 향했다. 그의 회사, 나는 익명으로 그의 비리를 폭로했다.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 민준 씨, 횡령 의혹 가짜지만 충분히 현실적. 그는 조사를 받았다. 수진아,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 그의 전화가 왔다. 왜 나까지? 공정하게. 내가 선택한 대가야? 서울의 벚꽃이 지고 있었다. 내 마음처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지은의 어머니. 여름이 다시 왔다.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지은의 어머니, 혜자 씨가 연락했다. 수진 씨,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갔다. 작은 찻집. 그녀는 늙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지은이가 자해 시도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내 복수 때문에. 사업 망하고, 남자 떠나고. 아이가 무너졌어. 나는 물 한 모금을 삼켰다. 그럼 왜 나한테 오셨어요? 용서해주세요. 우리 집빚 다 갚을게요. 할부로. 나는 웃었다. 쓰디 썼다. 빚. 그게 다예요. 그녀가 울었다. 지은이가 당신 가족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민준 오빠가 술 취해 말했대요. 민준. 또 그 이름. 배신의 뿌리. 그래서 지은이가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야. 지은이는 보호하려 했어? 당신 가족이 우리를 위협할까봐. 위협. 웃기지도 않았다. 내 가족은 평범했다. 하지만 비밀은 있었다. 아버지의 뇌물. 어머니의 죽음. 그 비밀이 당신 딸을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혜자 씨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은이도 피해자야. 빈곤이 우리를. 피해자. 나도 피해자예요. 나는 소리쳤다. 찻집 사람들이 쳐다봤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 때 누가 피해자라고 했어요? 그녀가 손을 잡았다. 제발. 지은이를 봐요. 병원에 있어요. 나는 갔다. 병실. 지은이 누워 있었다. 팔에 붕대. 그녀의 눈이 나를 봤다. 언니. 나는 다가갔다. 왜? 후회해. 모든 걸.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언니,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었다. 용서 vs 복수. 용서. 공정하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 다 갚을게. 그리고 비밀 지킬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비밀은 이미 퍼졌다. 아버지의 스캔들이 뉴스에. 작은 기사지만 충분했다. 아버지가 입원했다. 수진아, 이게 끝이야. 나는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서 민준이 왔다. 수진아. 너 때문이야. 나는 때렸다. 주먹이 그의 가슴을 쳤다. 내가 지은이한테 말한 거. 그가 무너졌다. 술 취해서. 미안. 우리는 병실 밖에서 싸웠다. 그의 외침, 내 울음. 너희 남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은의 어머니가 나왔다. 그만해요. 다 우리 탓이야. 그날 나는 결정했다. 복수의 정점. 지은의 비밀을 폭로. 그녀의 자해 시도, 사기, 모든 걸 언론에. 하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거래.
내가 내 가족 비밀을 묻어. 내가 내 과거를. 그녀가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마음속에서 후회가 피었다. 이게 정말 정의일까? 아니면 나도 괴물이 된 걸까? 민준이 사라졌다. 회사에서 해고. 그는 지방으로. 수진아, 사랑했어. 마지막 메시지. 나는 지웠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를 봤다. 그의 미소, 지은의 웃음. 가족의 환상.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나 자신. 나는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배신이 당신을 정의하게 만들었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복수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는 멀었다. 지은이 퇴원했다. 그녀가 왔다. 언니, 고마워. 살려줘서. 나는 문을 닫았다. 아직. 서울의 더위가 절정이었다. 내 증오도.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낙엽이 거리를 물들였다. 지은은 변했다. 그녀가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카페. 바리스타예요. 그녀의 메시지. 나는 읽고 답하지 않았다. 민준의 소식은 들었다. 지방에서 작은 회사. 잘 지내. 공통 친구의 말. 나는 상상했다. 그의 외로운 밤. 내 인생은 재건 중이었다. 새 직장, 그래픽 디자이너.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왜 나한테? 아버지가 퇴원했다. 수진아, 잊어라.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인생은 복수로 안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충격. 누구? 태현 씨, 그 재벌. 용서받았대요. 복수의 역설. 내가 파괴한 게 그녀를 구원했다. 태현이 그녀를 받아들인 거 이 돈 때문이 아니야. 진심이래. 나는 웃었다. 행복하네. 하지만 질투가 피었다. 왜 그녀는, 나는 못해. 그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우연. 아니, 일부러. 그의 새집 근처. 수진아.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길, 미안해. 모든 걸. 알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용서 안 돼? 그가 멈췄다. 나도. 지은이 탓이었어.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우리는 키스했다. 실수. 그의 입술이 따뜻했다. 옛 추억.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안 돼. 왜? 그의 눈이 젖었다. 내가 선택한 가족이잖아. 그 밤, 나는 지은에게 갔다. 카페. 그녀의 배가 살짝 불룩했다. 언니. 축하해. 나는 커피를 주문했다. 민준 봤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가. 그래. 그는 후회해. 그녀가 울었다. 언니, 나도. 우리. 다 망쳤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깊이. 그녀의 공포, 내 분노. 나, 빈곤이 무서웠어.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 나도 무서웠어. 배신이. 그 순간 화해에 싹 용서할까? 시도해볼게.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태현의 스캔들. 그가 지은을 이용했다. 돈 세탁 뉴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언니, 도와줘. 나는 도왔다. 변호사 고용. 공정하게. 재판. 그녀의 증언.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두 회색. 그녀의 배신, 내 복수. 민준이 돌아왔다. 수진아, 나랑 다시. 나는 거절했다. 이제 자유야. 복수의 끝, 아니, 시작. 나의 치유.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지은의 재판은 끝났다. 무죄. 태현이 모든 걸 뒤집었다. 그녀는 새 삼위 태양 씨랑 결혼할게요. 그녀의 메시지. 진심. 민주는 떠났다. 캐나다. 새 출발. 나는 혼자. 하지만 강해졌다. 새 연인. 아직.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이겼어. 이겼어요. 잃은 게 더 많아요. 그게 인생이야. 배신과 복수, 그 사이에서 배우는 거?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눈보라 속 지은아, 민준아. 고마워. 너희 덕에 내가 나를 찾았어. 전화가 울렸다. 지은. 언니, 아기 태어났어. 와줄래? 나는 갔다. 병실. 작은 손 이름은 희망.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희망. 좋아. 복수는 끝났다. 후회와 용서의 잔재. 하지만 공정했다. 내 방식으로. 서울의 눈이 그쳤다. 내 마음의 폭풍도. 이제 새 봄을 기다렸다. 에필로그, 그 후,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배신의 가족.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말했다. 현실적이에요. 가슴 아파요. 나는 답했다. 그게 삶이죠.